2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먼저 읽어보면 함수 fx가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꼴로 되어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일단 정수라고 특수한 문제의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수라고 되어 있고 f1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문제 보기 읽어보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극한값,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수꼴의 극한값 존재하기 위해서 우선 분모인 fx를 살펴보면 분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자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분모 때문이죠. 분모가 0이 되는 상황 그리고 0이 되지 않는 상황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모가 우선 0이 아니면 극한값은 항상 존재하겠죠. 따라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해주면 됩니다. 일단 분모만 0이면 0분의 숫자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값이. 따라서 분모가 0일 때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따라서 0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값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분모는 0일 때 분자도 맞춰서 0이어야지 극한값 존재할 수도 있겠죠. 수도. 왜 여기서 가능성 정도라고 얘기했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차수가 분자가 0이 되는 차수보다 만약에 더 커지면 그 0이 된다는 게 인수를 갖는다는 거고 인수를 똑같이 가주면 약분이 된다는 거죠. 약분을 다 하고 나서도 분모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fx는 0일 때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고 fx는 3차식이기 때문에 이 fx는 0을 만족시키는 x는 최대 서로 다른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알파, 베타, 감마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 각각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분모가 이때 0이니까 분자도 맞춰서 0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니까 분자도 역시 똑같은 알파를 대입해주면 f 2알파 플러스 1은 0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 2베타 플러스 1도 0이어야 되고 f 2감마 플러스 1도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f에다가 넣어서 0 되는 게 일단 단순 생각하면 총 6개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순 잡으면 3개, 또 분자에서도 3개. 이렇게 6개가 만약에 다 서로 다르다면 이거 안 되죠. 왜냐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최대 3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6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 3개랑 이 3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사실상 전부 다 겹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이 겹치는 상황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좀 생각하기 편하려고 대성관계를 임의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 지금 플러스 1은 대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2를 곱하는 것도 대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성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같아야 되냐면 큰 거는 제일 큰 거는 제일 큰 것끼리, 제일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것끼리 일단 이런 식으로 같겠고 그 어중간한 놈들도 이렇게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빨간색 동그라미랑 또 아래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랑 같은 거겠죠. 일단 이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이다. 이것부터 생각해보면 이거는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계산했을 때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베타도 역시 계산해주면 베타도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감마도 계산해주면 똑같은 식이니까 감마 값도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이건 첫 번째 가정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이 있다.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정도 대소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산한 건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1로 똑같답니다. 모순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지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판단한 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는 케이스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케이스인 두 근이 있긴 한데 두 실근이 이렇게 있긴 한데 한 실근은 중근이고 한 실근은 1차 근인, 그냥 근인 상황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베타를 중근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논리가 뭐였냐? 분모가 0일 때 거기에 맞춰서 분자도 0이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럼 분모가 알파일 때 0이니까 분자도 알파일 때 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수 또한 분모가 알파일 때 1차니까 분자도 알파를 대입했을 때, 즉 F2알파 플러스 1, 요 녀석이 1차 이상의 근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뭐 1차 정도 갖는다, 이 정도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분모가 베타일 때 2차 근, 중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자도 베타를 대입했을 때 중근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2차 근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F2베타 플러스 1도 0인 거고, 이 근의 차수가 2차 이상, 이 근의 차수는 1차 이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쯤에서 한 번쯤 생각해 주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 두 분수꼴의 함수, 분자 함수와 분모 함수를 비교하는 건데요. 지금 fx랑 f2x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이 두 함수는 완전 다른 함수는 아닙니다. 비슷한 함수인데 약간 위치를 바꿨고 약간의 확대 축소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즉 근의 개수랑 종류는 안 바뀐다는 거죠. 물론 근의 위치는 바뀔 수 있겠으나 근의 개수랑 종류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fx는 0 자체가 알파에서 1차근, 베타에서 중근을 가졌으니까 f2x 플러스 1, 요 놈도 여기서 1차근,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그 결과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됩니다. 계산해보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베타랑 2베타 플러스 1이 같아야 되니까 그 결과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분류한 게 뭐냐? 알파랑 베타랑 다르고 베타에서만 중근을 갖는다 였는데 둘 다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니까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문제가 좀 이상해요. 둘 다 보면 뭐 왜 다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 다시 돌아갈게요. 마지막으로 3차 정도만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fx는 0일 때 우리가 1차하고 2차일 때 안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3차 근을 가질 때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fx는 0일 때 그리고 그 근이 알파뿐일 때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이때 얘가 몇 차인지는 모릅니다. 얘가 1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겠죠. 왜 2차를 건너뛰었냐면 2차인 근 하나만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넘어가고 1차 근을 갖거나 3차 근을 갖거나 이 두 가지 상황만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우선 1차 근을 가질 때부터 보면 분자 또한 역시 그래프 모양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1차 근만 갖는다라는 거고 f2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2알파 플러스 1과 알파가 동일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알파 값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f의 근이 한 종류인데 그 한 근이 1차 근일 수도 있고 3차 근일 수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근 하나를 구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립제법으로 넘어가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 지금 이때도 식을 역시 작성해 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3차 근이 나오겠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fx 식작성 정도만 해주면 fx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 보기 정황상은 가능했지만 식을 다시 돌이켜보면 x 세제곱까지는 뭐 괜찮은데 어찌저찌 가서 마지막 상수항이 4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3차 근을 갖는 상황이 보기에서는 가능하지만 계산해보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니까 상수항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상수항이 4임에 위배됨으로 탈락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fx는 0은 근이 1차 근만 갖고 그 근은 마이너스 1뿐이다.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확보했으니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a 되고 마이너스 b 되고 4는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까지가 f-1이고 0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쓰면 a 빼기 b까지가 이항시켰을 때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차식에서 한 개의 근을 확보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냐? 조립제법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수만 써주면 지금 a, b가 정수뿐이니까 아직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a, b, 4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립제법 써보면 1 그대로 내려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곱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나오고 다시 더해주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2차식이 나옵니다. 2차식이 나와요. 정리했을 때 알파라는 근, 마이너스 1이라는 근만 나와야 되고 더 이상 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2차 방정식에서는 더 이상 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로 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판별식 이 부분이 b자리고 이 부분이 c자리니까 b제곱 빼기 4ac 써보면 d는 a 빼기 1의 제곱 빼기 4 b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 자리에 b 빼기 3을 대입해서 써주면 b에 대한 2차 부등식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b의 범위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a 범위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a 자리에 b 빼기 3을 대입해주면 b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지금 b 빼기 a까지 사실상 차이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넘겨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6 4의 제곱에서 16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이항하고 계산했을 때 b의 범위는 8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정수이기 때문에 b의 범위는 사실상 1과 7 사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f1의 최대값 한번 해보겠습니다. f1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 a 자리에 b 빼기 3 대입해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2b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죠.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b의 범위 다시 한번 살펴주면 b의 범위는 여기죠. b의 범위는 1부터 7까지였기 때문에 b 값이 클 때 2b 플러스 2도 당연히 커집니다. 즉 b는 7일 때 최대값을 갖고 대입해주면 답은 16이 됩니다.